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좀 약간 한 3분 정도 늦춰졌는데 그 3분 정도 늦춰진 만큼 재밌게 강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제 자바 8이 나오면서 람다 익스프레션에 대한 그 이제 람다식이 정말 핫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는 정준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와이즈넛에서 검색 엔진 회사에서 다니고 있고요. 전에 LG전자 R&D 연구소에서 아주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이즈넛에서는 제가 크롤링 그 수집기 기술 쪽에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폴리글라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그런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스프링 캠프 많은 그 자바 개발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제가 왜 C샵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MS를 좋아하는 자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오늘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람다 익스프레션이 어떤 건지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C샵과 자바에 대해서 먼저 람다를 비교를 하려고 했었지만 먼저 이 초급 람다이기 때문에 왜 람다를 써야 되는지 먼저 이유를 아신 다음에 그 C샵과 자바의 그 트렌드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C샵과 자바 람다를 거쳐서 이제 두 프로그래머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양대 산맥인 C샵과 자바가 이제 앞으로 .NET 프레임워크 5.0과 자바 1.9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연을 들어야 되실 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판교역이나 가산 디지털 단지, 고로 디지털 단지에서 람다를 외치는 사람을 보았다. 람다식을 들어보았다. 아니면은 최신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다. 라는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판교 신호등 쪽에서 람다 외치는 사람을 보셨다면은 그게 바로 저일 겁니다. 네, 람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영화 숨바꼭질이라는 영화에서 소년주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숨바꼭질이라는 영화는 어떤 그 주인이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몰래 숨어서 사는 그런 영화인데요. 스릴러물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초인종 옆에 네모하고 한 명, 뭐 동그라미하고 한 명, 세모하고 두 명 이런 식으로 하고 체크라는 이런 암호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영화의 그 주인공인 소년주는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보니까 네모는 어른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동그라미는 여자아이구나, 그리고 세모는 남자아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알고 체크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집이 이미 그 범인에게 장악당한 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주가 자바 머신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아파트먼트 클래스고요. 여기에 아파트 호수가 있고 어른 카운트, 남자아이 카운트, 여자아이 카운트, 그리고 이 집이 과연 타겟팅이 완료가 되었는지 불리언 값으로 되어 있고 게터 앤 세터 메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자바 1.8 전에 1.7, 1.6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셨을 겁니다. 리스트 아파트먼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포문으로 아파트 카운트를 쭉쭉 돌리면서 이 아파트먼트 객체에 이 타겟 컴플리트가 true이면은 그 타겟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애드를 한다라는 식으로 구현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으로 구현하신 분들도 있고 약간 조금만 더 짧게 쓰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마치 포이치문처럼 리스트 아파트먼트를 가지고 와서 다음과 같이 그 타겟 컴플리트가 true인 아파트만 애드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바 8이 나오면서 람다식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람다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코드가 좀 짧아졌는데요. 이건 나중에 그 자바 쪽의 람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스트 아파트먼트를 스트림 메소드로 먼저 호출을 하고요. 필터라는 메소드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이제 is target complete가 true인 것만 컬렉트를 하라라는 식으로 약간 서술형 형태의 스트림 API with 람다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보셨으니까 람다가 어떤 건지 좀 먼저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람다를 먼저 외치신 분은 알론조 처치라는 수학자입니다. 이 수학자 알론조 처치 분이 이렇게 람다식에 대한 수학식을 이렇게 제공을 하셨고요. 이 알론조 처치에게 제자가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왔던 앨런 튜링. 이런 앨런 튜링 정말 천재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앨런 튜링을 많이 아시겠죠? 하지만 이 알론조 처치의 제자 중에서 숨겨진 고수가 있었으니 바로 이 존 메카시입니다. 존 메카시는 이 스승이 수학식으로 람다식을 만들었는데 람다를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짜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리스비라는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람다를 정의를 하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수학적 함수, 람다식을 이용해서 표현한 수식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람다식을 배워야 되는지, 아까 전에 그 소년주의 행위 중에서 자바 파일 코드를 보셨듯이 정말 간결하고 정말 좀 심플한 코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한 코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자바 파일에서 람다 익스프레션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멀티코어 CPU 시대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멀티코어를 쓰기 위해서는 멀티스레딩 아니면 이제 병렬 프로그램을 많이 짜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자바 7이나 자바 6에서는 병렬 프로그래밍이 마치 이제 락킹이나 언락킹 같이 데이터를 보존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쉽게 짜기 위해서 람다식의 스트림 API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바도 트렌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람다식이 있는 언어는 C# 뿐만 아니라 파이썬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언어들이 지금 람다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바도 이제 그 트렌드를 따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왜 람다를 굳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물음표에 숨겨진 답은 제일 마지막 PPT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람다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는지 아셨으니까 그 C샵과 자바의 람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아저씨는 그 C샵의 아버지인 앤더스 헤즐스버그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자바의 아버지인 누구시죠? 네, 네, 제임스 고슬링입니다. 네, 먼저 C샵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C샵이 람다가 생기기 전에 먼저 히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델리게이트라는 그 문법이 있습니다. 이 델리게이트는 한국말로 풀이하자면은 대리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렇게 델리게이트로 하고 run calculator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매개 변수는 int a와 int b를 이렇게 선언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소드들, sum이라는 메소드와 multipl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구하는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네, 이제 메인 함수에서 run calculator를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이 new run calculator가 아니라 sum을 바로 그냥 이렇게 대리해서 얘는 이제 앞으로 합을 구하는 메소드다 라는 식으로 대리식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솔 라이트 라인은 1 플러스 2가 돼서 3이 출력이 될 거고요. 이때 또 calculator를 multiply로 바꿨습니다. 이제 multiply라는 그 메소드를 대리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때 이제 컨솔.라이트 라인에서는 1 곱하기 2가 돼서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C# 언어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MS 사람들이 정말 엘레강스한 언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 때 델리게이트를 썼는데 너무 길다, 좀 짧게 한번 써보자 라는 의미에서 C# 2.0 때는 다음과 같이 어노니머스 메소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C# 2.0에 나온 거고요. 여기서 보셨을 때 델리게이트를 바로 run calculator에 선언을 하고
이때 메소드 명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샵에서 한국말로는 이 메소드를 무명 메소드라고 하고요. 이름이 없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delegate에 int a, int b, return a 플러스 b 하면은 calculate에는 합에 대한 그 결과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곱에 대한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이 엘레강스한 언어를 추구하는 C샵 MS 사람들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짧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른 언어들에서 그 보았던 것들, 람다식을 표현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C샵 3.0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델리게이트나 어노니머스 같이 메소드명도 없고 그 델리게이트에 대리자 하는 이퀄 함수도 없고 단지 그냥 이 런 카큘레이터는 int a와 int b가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a, b는 매개 변수고, 그리고 이 화살표를 goes-to라고 합니다. goes-to라고 하고요. goes-to a 플러스 b 하면은 리턴으로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소드에서는 1 플러스 2가 되어서 3이 출력이 되고, 역시 두 번째는 1 곱하기 2가 되어서 2가 출력이 됩니다. 얼핏 보기엔 람다식이 정말 그냥 짧은 심플한 코드라고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람다식이 이제 뭐 소트 메소드나 아니면 나중에 설명드릴 링큐 투 SQL 같은 그런 문법들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C샵에서 람다는 링큐와 좀 많이 결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또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랭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랭귀지 리스트에 소팅하는 메소드를 원래 C샵 1.0, 2.0 프로그래머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delegate string a, string b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소문자로 변화한 다음에 compare to 해서 그 자바, C샵, 파이썬 같이 이 언어들이 그 A부터 시작하는 언어로 자동 정렬이 되는 이렇게 소팅 메소드를 구현을 하였었는데요. 네, 다음에는 이제 람다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저도 이제 소트 같은 것을 쓸 때 람다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정말 직관적이고 정말 심플한 코드가 되어서 사람들도 보기 정말 좋다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원래는 지금 리스트 스트링, 그 new 리스트 스트링 해서 제네릭 함수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VAR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타입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타입 인퍼런스는 이게 new 리스트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이 VAR에는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스트링 리스트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구문이 소팅을 하는 람다식입니다. A, B, 소트에는 compare to가 그 스트링 A와 스트링 B를 매개 변수로 하고 이것을 리턴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더 심화적으로 람다를 써봤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웨어 조건이라는 게 좀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랭귀지 리스트에서 웨어라는 메소드를 쓰고 랭귀지에 랭귀지 스타트 위드 p 해서 p로 시작되는 것만 걸러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펄만 이 이뉴머러블 스트링 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웨어 조건이나 아니면은 뭐 그룹 바이 이런 형식의 문법을 C샵에서는 링큐라고 합니다. 이 링큐는 이제 점점 갈수록 더욱더 MS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기술로 대세가 되었고요. 링큐의 예제들입니다. 이렇게 리스트, 인티저형의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그레이드스의 모든 합을 구한다. 이 그레이드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낮은 값이 무엇인지 이 리스트들 중에서 이 리스트들에 대한 평균 값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링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포문을 돌려서 리스트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썸을 구하든지 맥스를 구하든지 했었는데 이렇게 링큐라는 문법이 생기면서 그 내부 이터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겠죠. 네, 아까 전에는 이제 포이치문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 익스텐션 메소드에 포이치, 투 리스트 같은 그 익스텐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포이치에 그 이제 랭귀지 스타트 p 이뉴머러블 쪽에 랭귀지들 리스트를 콘솔 라이트 라인을 해서 그 출력을 할 수 있게 포이치문을 이렇게 그 디폴트 메소드처럼 만들었고요. 네, 이제 링큐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솔루션 탐색기에 뉴를 하신 다음에 링큐 투 SQL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링큐 투 SQL 클래스는 그 DBML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이 DBML 파일을 열면은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그 TV 컨텐츠, TV 리플라이, TV 유저와 같이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음과 같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 모드에서. 이렇게 디자이너 모드로 올리게 되면은 저 TV 언더바 컨텐츠, TV 언더바 리플라이와 같은 저 테이블 명들이 다 클래스 객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터 세터를 쓸 필요도 없고 이쪽에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링큐 투 SQL에서는 더욱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링큐 투 SQL에 대한 예제입니다. 처음에 아까 전에 제가 그 DBML 파일에 보드라는 DBML 파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ADO.NET에서 그 DB를 커넥션을 할 때 보드 데이터 컨텍스트라는 그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이 보드 데이터 컨텍스트 안에 그 TV 언더바 컨텐츠나 TV 언더바 리플라이 같은 테이블들을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유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징절 안에서 익셉션이나 아니면은 그 DB가 모두 다 동작을 하고 나서 그 유징 닫힘 그 괄호 쪽에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바로 이제 클리어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클리어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iColorable이라는 그 리스트, 컬렉션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TV 컨텐츠에 bdcontext.tv 컨텐츠라는 그 테이블 컨텐츠라는 것을 객체를 불러오고요. 셀렉트를 해서 이 컨텐츠 안에 있는 컬럼들을 모두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예제입니다. 여기서 셀렉트는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 셀렉트 안에 새로운 객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치문을 돌아서 쿼리 안에 그 TV 컨텐츠 안에 타이틀을 출력을 하는 예제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링큐 투 SQL 같은 것들은 이제 링큐라는 언어를 조금 더 보급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링큐 투 SQL이나 링큐 투 XML, 링큐 투 오브젝트 같이 마치 프로바이더 같은 그런 것들을 MS에서 3.5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예제를 보여드린 것은 링큐 투 SQL이고요. 이 링큐 투 SQL의 장점은 DB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룹 바이나 해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고급 링큐 투 SQL인데요. TV 컨텐츠와 그리고 리플라이 테이블을 조인이라는 형태를 나타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컨텐츠에 조인이라는 그 링큐 문법이 생겼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그 저희가 SQL 쓸 때 이너 조인 앞에 있는 그 테이블 그리고 그 이너 조인 뒤에 있는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그 TV 컨텐츠와 TV 언더바 리플라이가 조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조인이 되는 온 함수 쪽에 있는 SQL 문이고요. 그래서 컨텐츠의 컨텐츠 넘버와 리플라이의 컨텐츠 넘버가 이너 조인이 되는 그 쿼리를 한번 생성해 보자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셀렉트 쪽에서 먼저 선언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타이틀 컨텐츠 리플라이라고 만들어주면은 저 VAR 쿼리 쪽에는 타이틀과 컨텐츠와 리플라이 속성을 가진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 query.toList.forEach를 해서 람다식으로 쿼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query.title, query.content, query.reply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과거에 포이치문을 사용했을 때와 그 toList.forEach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것이 다른가요? 이런 것들이 좀 질문이 많이 올 수 있는데요. 이 포이치문 같은 경우는 임퍼레이티브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약간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이고 명령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 링큐의 포이치문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두 가지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이 공장에서 100개의 장난감을 가지고 90개 정도의 정상적인 장난감을 필터링하고 그리고 그 장난감을 색칠을 하고 그다음 장난감을 포장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면은 첫 번째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포이치문 같은 경우는 먼저 그 90개를 먼저 걸러내는 루프가 돌 거고요. 그리고 색칠을 하는 루프가 돌 거고 포장을 하는 루프가 돌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동작하듯이 90개 먼저 걸러내버리고 그 90개 걸러낸 거를 바로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색칠한 것들을 바로 포장을 할 수 있게 중간 단계가 없어진다는 게 바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DBA 분들이 이런 쿼리들을 마구마구 쓰다 보니까 약간 제가 C샵을 좀 적응을 못한다 싶으면은 DBA 분들은 select from 같은 SQL 쿼리 함수로 다음과 같이 링큐 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L 문처럼 from 컨텐츠, 이 컨텐츠에는 tb 언더바 컨텐츠가 들어갈 것이고 select해서 컨텐츠의 모든 그 속성을 구하겠다라는 뜻의 쿼리 신텍스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XML 그 파일이 이제 나왔는데요. XML 파일에 스튜던트 노드가 있고 인포 노드가 있고 이 인포 노드 안에 name과 age, 그래서 학생의 이름과 나이가 들어있는 XML이 있습니다. 이 XML을 자바 프로그램으로 짜거나 C# 프로그램을 짤 때 뭐 JDOM이나 뭐 삭스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쓰게 되면은 정말 많은 그 코드량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 이제 C샵에서는 링크 투 XM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XML 패스를 먼저 구하고요. XML 패스 안에 그 디센던트라고 해서 인포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인포 노드를 기준으로 그 모든 함수들, 모든 그 하위 그 엘리먼트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서술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 조건에 보시면은 s.element name이 name 노드의 그 값이 a로 끝나는 사람만 셀렉트를 하라라는 뜻이고요. 이때 select에서 new student라는 그 객체를 만들고 객체 안에는 name과 age 속성을 다음과 같이 s.element, 그래서 element name에 있는 value와 s.element age에 있는 노드에 있는 value를 가지고 올 수 있게 i enumerable 그 리스트 객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역시 query result to list 포이치에서 그 람다식으로 나이와 이름을 출력을 할 수 있게 직관성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자, 이제 C샵이 현재 4.5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멀티코어 CPU가 이제 도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C샵 MS 사람들도 병렬 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많이 느끼고 원래는 락킹과 언락킹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단 한 줄로 as paralle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병렬 처리를 하다라는 명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C샵 4.0의plink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바에서 패러럴 스트림처럼 이 그 C샵 엔진이 그 코어 개수대로 병렬 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병렬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락킹이나 언락킹을 할 때 그런 코드를 짜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시겠지만 지금 이plink의 사상은 일단은 SQL 사상과 좀 비슷합니다. 저희가 뭐 링크드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를 담을 때 원래 링크드 리스트를 애드하거나 리무브할 때 일단 명령이 애드를 하고 리무브를 하고 와 같이 너무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SQL 같은 것을 볼 때 인서트나 딜리트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인서트 명령어 그리고 딜리트 명령어 이렇게 쓰면서 마치 서술하듯이 SQL 문법을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C샵도 P링큐에서 서술하듯이 병렬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as parallel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자바에 대한 람다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바 람다 전에 C샵이 먼저 람다를 먼저 도입을 했고요. 이제 이 람다와 링큐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클레이티브 프로그래밍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설명드렸듯이 서술형 프로그래밍이죠. 마치 뭔가 시나리오를 짜듯이 소설을 쓰듯이 서술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제가 아까 전에 C샵에 대해서 처음 설명했을 때 엘레강스한 언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 이렇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정말 엘레강스한 언어가 탄생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MS에서 F샵이라는 언어를 또 개발했습니다. 이 F샵은 람다와 링큐를 모티브로 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요. 그리고 MS에서 지금 현재 많이 밀고 있는 언어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C샵이 람다와 링큐를 쓰면서 자바 진영을 좀 위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바를 위협하고 있는 C샵이기 때문에 이 제임스 고슬링 아저씨가 자바에서도 이제 람다를 도입을 하게 되었죠. 네, 과거에 저희가 스레딩 프로그램을 할 때 정말 어렵게 짜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먼저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를 하고요. 이 런 껍데기에 있는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실제 스레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또 new old 러너블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해서 스타트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해주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바 8이 되면서 도입이 되면서 람다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run이라는 그 메소드가 매개 변수가 없는 메소드고요. 단지 이제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ln에서 우리 람다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쓰고 하지만 이제 람다가 도입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는 없기 때문에 괄호만 치고 이렇게 람다식으로 화살표 치신 다음에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ln에서 헬로 람다라는 것을 스레드 프로그램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C샵과 자바의 람다의 차이는 이 화살표가 하나냐 두 개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C샵에서는 두 개고요. 자바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러너블 객체를 람다식으로 표현할 때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고요. 인터페이스 안에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인터페이스와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1대1 관계로 되어 있는 그런 메소드들을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이제 자바 8에서 java.util.function 안에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여러 가지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예제로는 아까 전에 스레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꼭 한 줄만 써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C샵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이 중괄호를 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로직들을 구현하시게 된다면은 멀티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슈머 객체 인티저 형태의 다이아몬드를 구현하고 다음과 같이 x 그리고 두 번째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의 롱이라고 하고 x, y 그 리턴 x 곱하기 y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타입 인퍼런스라고 해서 아까 C샵에서 VAR 형태의 키워드를 보셨을 겁니다. 자바에서도 타입 인퍼런스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컨슈머 쪽에 인티저이기 때문에 x와 x 매개 변수는 인티저 형태의 매개 변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쪽에 롱이라는 것을 선언해 줬기 때문에 x와 y는 롱 형태의 매개 변수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를 다음같이 람다식으로 만들고 그 밑에 보시면은 b 오퍼레이터 점 apply해서 ol, 10l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롱 형태의 그 매개 변수를 던져주겠다는 의미고요.
이 타입 인퍼런스에 대한 예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바 5 때는 자바 4 때는 다이아몬드가 없었지만 5 때부터 아마도 다이아몬드가 생겼을 겁니다. 그 인티저 스트링 해시맵을 만들고요. 다음같이 키와 스트링한 밸류를 만들게 되면은 해시맵에 원래 1.5, 1.6, 1.7에서는 인티저 스트링을 또 똑같이 하는 행위를 취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자바 8에서는 다음같이 타입 인퍼런스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인티저 스트링을 인식을 해서 해시맵 두 번째는 다음같이 그냥 다이아몬드 껍데기만 만들어도 동작을 할 수 있게 컴파일러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타입 인퍼런스를 설명드리면서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나 컨슈머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프레디케이트 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아까 똑같이 제가 예제를 드렸는데 당시 프레디케이트 인티저라고 하면은 인티저 x 매개변수는 인티저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에 롱을 하게 되면은 x, y는 롱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C샵에서도 소트 메소드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자바에서도 과거의 정렬에서는 다음같이 collections.sort에서 랭귀지 리스트를 던져주고 new compare라고 선언한 다음에 다음같이 compare 구문을 껍데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코딩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도 소트 같은 거 쓸 때 람다식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소트 형태로 랭귀지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람다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C샵 그 예제와 똑같이 A부터 시작하는 그 랭귀지 리스트로 소팅이 될 거고요. 이때 이제 람다에서 다음과 같이 소팅을 람다식으로 쓰고 저기 포문에 마치 포이치처럼 썼는데 제가 아까 C샵에서도 toList.poich라는 구문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이 람다의 정렬을 심화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랭귀지 리스트에 string compare to ignore case라고 하고 system out print ln이라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걸 method reference라고 합니다. method reference는 처음에 클래스가 왼쪽에 들어가고요. 클래스의 인스턴스 메소드나 스태틱 메소드 그리고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메소드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많이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리스트의 포이치라는 함수 이게 바로 디폴트 메소드입니다. 이 디폴트 메소드가 생성이 된 이유는 이 자바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그 컬렉션 쪽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지려다 보니까 이 포이치문을 또 껍데기를 만들게 되면은 또 개발자가 알아서 포이치문을 또 선언을 해줘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서 디폴트 메소드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자바 8 쪽 보시면은 디폴트라고 들어가는 이제 지시자 같은 것들이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디폴트 메소드고요. 네, 아까 전에 그 소년주의 행위입니다. 소년주의 행위고요. 이 이제 스트림 API라는 건데요. 이 리스트 아파트먼트의 스트림 객체를 선언을 해서 그 이즈 타겟 컴플리트가 true인 것들만 필터링을 하고 컬렉트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스트림 API는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널 이터레이션입니다. 이 내부 이터레이션과 외부 이터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티 임퍼레이티브 프로그래밍입니다. 아까 전에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을 안티를 하겠다는 뜻으로 스트림 API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스트림 API도 C샵의 링크처럼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가듯이 그 구현하는 그런 스트림 API입니다. 그리고 레이지 프로그래밍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변수가 선언됐을 때 메모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가 사용될 때 메모리에 올라가면서 이제 지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메모리 효율적인 면에서 더욱더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스트림 API의 그 철학은 어떻게 코딩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코딩하느냐입니다. 서술 형태의 무엇을 코딩하느냐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인터널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저희가 포문이나 포이치문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이터레이션입니다.
근데 스트림 API는 인터널 이터레이션이고요. 이 외부 이터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해지넥스트가 있으면은 컬렉션 코드 쪽으로 가고 또 해지넥스트를 비교를 한 다음에 있으면 또 가지고 오고 넥스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엘리먼트 리저트를 가지고 오는 형태의 함수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인터널 이터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그냥 한 번에 이터레이션이 돌아서 내부 이터레이션이 돌아서 바로 리저트 값을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네, 이제 스트림 API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들이고요. 첫 번째는 컬렉트입니다. 컬렉트는 이제 어떤 것을 모을 것인가 라는 컬렉트 API고요. 그래서 스트림 오브 해서 자바부터 스칼라까지의 이 스트링 리스트를 collectors.toList라고 해서 이제 이 리스트들을 랭귀지스 리스트 스트링에 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바나 C# 이런 언어 그 스트링이 뭔가 좀 바꿔서 그 컬렉트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맵이라는 것을 쓰면 됩니다. 맵 안에 랭귀지에 랭귀지 to uppercase라고 하면은 이 자바, C# 파이썬 이런 것들이 다 대문자로 컬렉트를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까 전에 그 소년주의 행위에서 많이 보셨는데 바로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그 C# 링큐에서 웨어 조건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랭귀지에 랭귀지 스타트 위드에서 P라고 하면은 P로 시작하는 랭귀지만 리스트에 담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두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두스는 그 sum이나 max나 min 아니면 average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좀 필요한 그런 스트림 API고요. 첫 번째 매개변수는 숫자가 몇부터 시작할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accumulator는 그 이제 실제로 포문을 돌면서 동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먼트는 몇 번째 인덱스, 그래서 95, 80, 85라는 엘리먼트를 찾는 그런 매개변수입니다. 그래서 accumulate 플러스 엘리먼트를 해서 95 플러스 80 플러스 85라는 것이 int grade에 이제 담기게 될 것이고요. 자, 역시 이제 C# 4.0에서 P 링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자바도 C샵이 한다면 나도 한다 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패러럴 스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패러럴 스트림을 함으로써 병렬 처리가 정말 쉽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과거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메모리 그 멀티스레딩 프로그램 할 때 가장 쥐약인 것은 락과 언락, 메모리 공유가 정말 힘든데 다음과 같이 패러럴 스트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는 병렬 처리를 하겠다라는 명령만 날릴 뿐이고 이제 그 성능이나 속도 같은 것들은 자바 코어 단, 자바 엔진 단에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바 8이 되면서 이 패러럴 스트림이 정말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병렬 처리 구문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스트림 API나 패러럴 스트림 API를 썼는데 병렬 처리가 된다면은 패러럴 스트림이 무조건 짱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패러럴 스트림을 무조건 쓰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이 패러럴 스트림이나 P-링큐의 에즈 패러럴 같은 경우는 포크 조인 기법을 쓰고 있고요. 이 포크 조인 기법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어떤 엘리먼트가 이제 스트림 API에 호출을 하게 됩니다. 호출을 하고 만약에 코어 CPU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럼 4개로 분산이 됩니다. 4개로 분산이 되고 마지막에 분산된 것들을 조인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포크 조인 기법에서 쥐약인 것은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패러럴 스트림을 쓸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 크기가 적은데 굳이 병렬 처리를 하면은 오히려 조인하는 그 순간에서 오히려 성능 저하가 많이 되고 메모리가 더욱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쉽게 나눌 수 있는 구조일 때 뭐 어레이 리스트나 리스트 아니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해시맵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스 데이터 구조를 좀 고려를 해줘야 될 거고요. 객체화가 있습니다. 객체화는 쉽게 말해서 이제 원시 타입이 박스 타입보다 훨씬 더 성능에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 float,
더블 같은 것들이 다음같이 인티저나 플롯, 더블 같이 박스 타입의 형태보다는 훨씬 더 병렬 처리에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포크 조인 기법이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코어가 많을수록 더욱더 큰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럴 스트림이 좋은 형태, 어레이 리스트나 어레이 그리고 인트 스트림 점 레인지와 같은 이런 리스트들이 정말 좋은 그 성능을 자랑할 수가 있고요. 패러럴 스트림 그럭저럭 쓸만한데 해시셋이나 트리셋과 같은 이제 이런 리스트들을 이제 셋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아까 패러럴 스트림은 좀 피해달라고 했는데 링크드 리스트가 가장 좀 피해줬으면 좋은 리스트입니다. 왜냐면은 링크드 리스트는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성능 저하가 되고 오히려 느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별로 시간이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단넷 4.5와 자바 8 형태에서 이제 넘어가는 시대에서 MS와 자바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C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링큐라는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링큐 투 SQL이 있습니다. 이 링큐 투 SQL의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MS이기 때문에 MS SQL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자바 프로그래머들은 MS SQL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스프링이나 아이바티스와 같은 형태의 웹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런 링크 투 SQL 같은 자기네 제품만 쓰게 되는 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바로 이 스티브 발머입니다. 너무 이제 슈퍼 세일즈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MS가 지금 죽는데 한몫을 한 CEO고요. 하지만 이제 MS는 사티아 나델라라는 개발자 출신의 CEO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리눅스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게 MS 언어를 지금 구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윈도우 소스들을 오픈 소스화 시킨다라는 말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개발자들의 대세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 스트림 API를 좀 약간 더 많이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트림 API를 어떻게 쓰냐면은 저희 링큐 투 SQL처럼 스트림 투 SQL이라는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서 또 다른 뭔가 혁신적인 기능을 만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이런 스트림 투 SQL, 예를 들어서 링큐 투 그 시리즈들은 다 링큐에 대한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이 스트림 투 SQL, 스트림 투 XML 같은 것들은 이클립스 플러그인 개발자분들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람다를 배워야 되는지 물음표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람다의 장점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좀 시니어 분들 귀찮은데 JDK 1.5, 1.6으로 좀 코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을 약간 좀 자극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의 답은 바로 폴리글랏입니다. 이젠 폴리글랏 시대고요. C샵과 자바뿐만 아니라 스칼라도 요즘 대세가 되고 있고 파이썬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되면서 현재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정말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폴리글랏 프로그래머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언어를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폴리글랏 하기 전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자바 8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링큐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책들을 제가 레퍼런스로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네, 다음과 같은 분들이 저에게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희 회사 와이즈넛 저희 팀분들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스터디 멤버가 있는데 실리콘밸리를 가자는 의미의 실리콘밸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그룹에서도 저에게 많은 자극을 줬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 기회를 준 스프링 캠프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